목표 수행의 절대 원칙 실패 없고 성공 없고 과정 없이 결과 없다. 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몇 달 후에 1949년에 이스라엘 국민은 국방법에 따라 성별과 관계없이 국가방위군에 징집됐다. 나 역시 18살의 나이로 2주간의 군사기초훈련을 마치고 이스라엘 국가안보국에서 일하게 됐다. 내가 맡은 일은 내게 할당된 편지함에서 발송함으로 기밀문서 옮기는 것이었다. 당시는 인터넷에 보급되기 전이라 책상 위에는 실제 편지함 상자들이 있었다. 말 그대로 허드렛 일이었다. 나는 몇 가지 시험을 거쳐서 해당 부대에 배치됐다. 업무 배치에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했지만 딱히 원하는 바가 없었다. 무엇보다 관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원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방위군 업무가 대부분 그렇듯이 내가 맡은 업무는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국려지책으로 절망의 달력이라고 이름 붙인 달력에 다음 휴가를 표시하고 남은 날짜를 세며 지루함을 달랠 뿐이었다. 무슨 휴가가 있을까 싶겠지만은 의외로 제법 괜찮은 방법이었다. 의사되기처럼 인생의 목표를 정하든 읽지 않은 이메일의 답장 보내기처럼 일상의 목표를 정하든 목표를 이루려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야 한다. 의학과 과정에서 의학박사 과정으로 넘어가든 읽지 않은 매일 백통을 비우든 이러한 진행 과정에 계속 동기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군 복무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휴가까지 남은 날을 헤아렸다. 목표 달성 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요하다. 목표 수행에 진정이 있다고 느낄 때 계속 전진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하지만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아날로그 시기를 또 예를 들어보자. 초침을 오며 시간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반면에 시침은 움직임이 미미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아차기가 훨씬 어렵다. 시간을 초로 나누듯이 목표를 작은 목표나 하위 목표로 세분화한다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독서를 한다면 25%를 읽었다 혹은 75%가 남았다라고 말해보자. 어떤 식으로든 시작 부분을 읽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다음 휴가까지 남은 날을 헤아리며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나는 휴가를 기준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6개월로 나누었다. 제5장에서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며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 상황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진행 상황 점검은 동기 유지에 영향을 준다. 25%를 읽었다거나 75%가 남았다는 식의 확인 과정은 정말 중요하다. 전자책 독서 앱을 이용하면 현재 28%를 읽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독서량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제6장에서는 휴가가 끝나고 다음 휴가까지 날짜를 지어가는 대신에 날짜를 세는 나의 방법이 과연 맞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반쯤 찬 컵을 반이 찼다고 보는 것이 반이 비었다고 보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든 목표를 향한 여정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에서는 동기를 유지하기가 쉽다. 제7장에서 중간 지점에 맞닥뜨리는 문제를 다시 말해서 도로 한가운데 거쳐 오도 가도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면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미 들어봤겠지만 과거를 잊지 말고 과거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대체로 실패부터 교훈을 얻기는 어렵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모른 척 무시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에 집중하기 쉽기 때문이다. 8장에서는 학습과 반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의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교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면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사무실에 컴퓨터에 선을 떼고 스무디를 마시러 카페테리아로 향한다. 사실 나는 스무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스무디가 맛이 괜찮고 건강에 좋은 과일과 세수를 섭취하기에 좋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내 미각을 자극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나는 왜 꼬박꼬박 스무디를 사 마시는 걸까? 카페테리아에서는 효과 만점의 보상 아이템을 마련했다. 작년 즈음에 한 직원이 내게 스무디 10잔을 마시면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적립식 카드를 건네줬다. 스무디 10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 동기가 기세를 가리켜서 목표 가속화 효과라고 부른다. 목표 수행의 여정에서 어디쯤 있는지, 다시 말해서 목표 수행을 얼마나 했는지, 혹은 얼마나 하지 못했는지가 중도 포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대학 정태를 생각해보자.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절반이 졸업을 못한다.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위를 따는 일이 4년간 쉬지 않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과 비슷해서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처지기만 낙담하기 마련이다. 결국에 많은 학생이 1학년을 채 마치기 전에 자퇴한다. 언덕거리에서 올려다 보면 경사가 매우 가파르게 보인다. 하지만 첫 번째 구간을 통과하면 다시 말해 1학년을 마쳐 그 다음부터는 나아가기가 더 수월해진다. 목표를 수행할수록 왜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중도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다. 목표를 수행할수록 모든 행동이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수록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커지기 때문이다.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두 가지 원리. 목표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그것은 강력한 동기여입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행동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이전의 어떤 행동보다 크게 느껴진다. 처음 스무디를 사고 적립식 카드를 받았을 때 나는 공짜 스무디의 10%, 즉 10잔 중에서 한 잔을 달성했다. 7번째 스무디를 샀을 때 25%, 남아있는 4잔 중에서 한 잔을 달성했다. 그리고 10번째 잔으로 100%를 달성했다. 다들 카페에서 주는 적립식 카드나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음료를 연속해서 마시거나 비행기를 많이 탈수록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는 커진다. 앞서 언급한 대학생들 역시 매 학기를 마칠 때마다 감정의 동요를 느낀다. 그들은 매 학기 학위 취득이라는 목표까지 남은 거리를 채워나간다. 1학년을 마치면 4년제 대학의 4분의 1을 수료하고 마지막 해를 마치면 학위를 얻는다. 4학년이 되면 1학년만 지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때 마지막 1년은 1학년을 마쳤을 때에 1년보다 의미가 크다. 무료 커피든 학위든 앞으로 나아갈수록 가성비는 커진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른다. 심지어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동기를 증가시킨다. 실제보다는 목표 달성에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한다. 종종 대학에 지원해서 첫 수업을 받기까지 꼬박 1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1학년이 끝나갈 즈음에 목표까지 얼마나 왔는지 따져보면 5년 중 2년을 끝낸 것이나 다름없으니 목표의 40%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5%를 달성한 것이다. 즉 목표 수행 정도를 측정할 때는 측정 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얼마나 했는지 측정할 때 약간 과장한다면 결승선에 더 가까워졌다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 카피의 적립식 카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란 키베츠와 올레그 유르민스키 유후앙쩌는 뉴욕의 한 카페와 협력해서 목표 수행 정도에 대한 착각이 동기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했다. 그들은 고객에게 10잔을 마시면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카드를 주었다. 손님 중에 절반은 스탬프를 찍는 칸이 10개의 카드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12개의 카드를 받았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목표다. 카드의 마지막 스탬프를 찍든 대학을 졸업하든 긴 하루를 보내 반려견이 주인을 제외하든 목표를 달성해야만 목표를 받을 수가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 목표는 달성 여부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진다.
보상에 필요한 점수를 거의 다 모은다고 해도 완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전부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장을 받지 못한다. 목표까지 남은 과정을 줄일수록 앞으로 쏟아야 할 노력 대비 보상도 커진다. 반면에 누적 목표는 목표에 가까이 갈수록 혜택이 쌓인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운동할 때마다 혜택이 차곡차곡 쌓인다. 다동을 목표로 1년에 책 20권 읽기를 목표로 한다. 한 권의 책이 곧 하나의 작은 목표와 같다. 누적 목표로부터 얻는 이익은 시간에 따라 쌓이기 때문에 종종 한계 가치, 즉 각각의 행동에 매겨지는 가치가 감소한다. 20권째 책을 읽지 못하면 겨우 한 권 차이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실망할 것이다. 제2장에서 목표에 아주 살짝 못 미쳤던 경우를 생각해보자. 심지어 20권이 목표인데 30권을 읽는다면 그것은 과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누적 목표는 목표에 살짝 못 미치더라도 대부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목표를 수행할수록 동기가 높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대학 진학을 전부 아니면 전무 목표인 학위 취득이 아니라 누적 목표인 교육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필수 과목이 지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마지막 수업을 건너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누적 목표를 수행할 때에도 목표 수행 정도가 동기를 높이기도 한다. 다만 그 이유는 다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수록 몰입한다. 목표 수행에 진전이 없다면, 심지어 진전이 있다는 착각마저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작부터 길을 잘못 들었거나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목적지에서 더 멀어졌을 수도 있다. 온라인 수업을 등록을 하다가 잘못된 링크로 접속했을 수도 있다. 스웨터를 주문했는데 판매자가 주문서를 분실해서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주문할 거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목표 수행도 우리에게 계속 동기를 부여할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일단 투자를 시작하면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온라인 뜨개질 강좌에 등록했다면 자신이 뜨개질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계속 수업을 듣는다. 이런 현상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른다. 목표 수행을 멈추기에 너무 멀리 왔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던, 심지어 최고의 선택을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투자를 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류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듯이 단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서 증거하는 동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투자했다는 이유로 더 나은 대안을 무시한 채 매번 매몰 비용 오류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비싼 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불편한 신발을 신기도 하고, 배가 부른데 다시 데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먹어 채우곤 한다. 이미 손해를 봤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투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아까워 애초에 사귀지 말았어야 할 사람과 이별을 망설이거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해소할 수 없는 과거 투자 비용이 현재 동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이러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다. 연구자들은 실험 시간을 집단을 인간 들지 생기를 나누어 별도의 실험실을 마련해 설치류에게는 음식을, 인간에게는 재미있는 영상을 각각 보상으로 제공했다. 실험 대상들은 이 실험을 기다리는 동안에 즉시 이용 가능한 더 좋은 보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이 더 좋은 보상으로 곧바로 바꿀 거라고 예상했지만 대부분 첫 번째 보상을 한참 동안 기다렸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보상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졌다. 저의 경우에 평범한 맛의 곡식 알갱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맛있는 초콜릿 맛의 알갱이가 있는 곳으로 덜 이동했다. 인간 역시 자전거 사고 영상처럼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영상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양이 영상처럼 보고 싶은 영상으로 바꿀 가능성이 감소했다. 매몰 비용은 도움되지 않으니 그냥 무시하려고 하고 싶지만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심지어 이성적으로 판단해 포기하는 것이 최선일 때도 포기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일단 자신이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미 투자한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적극적인 동기부여의 원리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즉 일단 무언가를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동기가 부여되며 이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한다. 비록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목표에 투자한 노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목표를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라는 신호를 받는다.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더 몰입하고 싶다면 이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 목표에 몰입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즉 가치와 달성 가능성. 목표에 몰입하는 사람은 목표 수행에 진심이다.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목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자신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기대한다. 이때 목표가 충분히 가치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노력할 만하다. 목표가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종종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살펴보자. 목표에 가치가 없다면 지금껏 쏟아부은 노력을 어떻게 설명하는 말인가. 때로는 이미 진 선거와 같은 과거 행동에 가치를 부여해 현재의 관심과 반대로 행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행동이 때로는 목표에 몰입하도록 바람직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첫 데이트를 거절당하고 나면 사랑을 찾는 일에 자신감이 잃게 된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니 여전히 짝을 찾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에 나섰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목표가 그만큼 어렵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목표 수행이 성공을 거둘수록 목표에 대한 몰입은 더 강해진다. 그런 목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첫 테이프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테이프는 곧 우리가 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신호이다. 낙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낙태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생물을 학적 성과 성 정서성이 일치하는 남성의 경우에 낙태를 경험할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왜 낙태를 지지하지 않는지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여성보다 남성의 낙태에 반대 비율이 높은 것도 설명할 수 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을 동기부여에 적용해보면 자신의 행동과 일치할 목표를 선택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목표를 포기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 내가 산책하는 모습을 본다면 당신은 내가 개를 좋아한다고 결론낼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당신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완견 산책 도우미로 일하고 있더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개를 산책시키려면 자신이 개를 좋아한다고 결론을 낼 것이다. 즉 우리는 종종 행동의 원래의 목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곤 한다는 말이다. 자신이 애견견이라고 생각하는 산책 도우미는 돈을 목적으로 개를 산책시키는 시간을 잊는다. 데이트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정치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동기를 잃고 자신이 정치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다른 상대를 만날 때에도 이 태도를 고수할지 모른다. 행동이 몰입을 만든다는 생각은 설득의 기본 원리이다. 목표 수행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친구를 설득하는 일, 또 내가 팀원들을 설득하든 사회 전반을 설득하든 먼저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부터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을 적합한 목표에 몰입하게 만든다. 50년 전 조너선 프리드먼 프레이저가 실시한 실험을 보자. 먼저 그들은 사람에게 창문에 안전 운전하세요 라고 적힌 안내문을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나중에는 대형 안전 운전 표지판을 마당에 설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로 작은 안내문 부착 요청에 응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형 안내편을 마당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두 번째 요청을 받았을 때 더 많이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나무를 심었다면 그 숲을 소중히 여기고 애완동물을 구했다면 그 동물의 보호자가 되고자 한다. 심지어 해피 목표 추구도
목표에 대한 몰입을 높인다. 사람들은 달갑지 않은 상태를 피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오랫동안 그 상태를 피하게 한다. 자외선 차단제 덕분에 햇볕에 타지 않았다면 햇볕이 비치는 날 집을 나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이런 부정적인 강화는 효과적이다. 햇빛에 타면 따갑고 아프니까 다음부터는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않으라. 하지만 도둑을 맞은 적이 없어도, 그래서 집 안의 물건을 도둑 맞은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어도 우리는 매번 문을 잠그고 열심히 문단속을 한다. 즉 특정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피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상황을 피하고자 노력한다.